최근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 1위가 이제 매사추세츠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독신, 이제 싱글들을 기준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지역 15개 주를 이제 MIT 대학이 선정한 결과 1위가 이제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로 연간 한 5만 8천 달러 정도 드는 곳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2위는 하와이로 연간 5만 6,841달러를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3위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5만 6,825달러,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4위 같은 경우는 뉴욕으로서 이제 5만 5,878달러 정도로 계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워싱턴주로 싱글 기준으로 이제 연간 한 5만 3,242달러 정도가 이제 생활비로 든다고 하고, 6위는 예상 밖으로 콜로라도로 나왔는데 이제 5만 1,644달러의 독신 생활비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7위 같은 경우가 이제 뉴저지로 5만 1,504달러, 8위가 메릴랜드로 이제 5만 1,460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전에 제가 보스턴에 잠깐 놀러 갔을 때 느꼈었는데 정말 모든 게 정말 좀 많이 비쌌어요. 그때 당시 한 10년이 훨씬 지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우리 먹는 이제 도너츠 이런 것마저도 그때 당시 때 제가 이제 업스테인 뉴욕, 즉 좀 이렇게 뉴욕주 변두리에 살고 있었는데 도너츠 하나 가격도 거의 한 1.5배 이상 차이가 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를 그때 정말 몸소 느꼈었는데, 마찬가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1위로 물가가 높은 곳의 1위로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네요. 15위는 조지아주로서 이제 연간 4만 8,448달러의 독신 연 생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텍사스는 4만 3,508달러의 독신 생활비를 보여서 미국 대도시 중에서는 낮은 편으로서 이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미국 싱글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주거비겠죠. 중위 주거비는 미국 전국 평균이 약 17,000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평균 싱글들의 이제 평균 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연간 이제 17,000달러라는 말은 이제 어느 지역은 월세가, 그러니까 즉 뭐 매달 1,500불보다 더 비싸고, 또 어떤 지역으로 가면 또 매월 1,500달러보다 더 이제 싸다는 걸 이렇게 의미하겠죠. 물론 이제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텍사스 주가 좀 더 저렴한 거는 확실히 맞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텍사스 주의 어느 도시냐에 따라 좀 이제 편차가 좀 큰 편인데, 여기도 최근 한 5년 동안 많이 올라서 일단 좀 괜찮은 동네에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집을 사려면 이제는 이제 돈이 기존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미국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생활비가 저렴한 곳으로 가면 생활비가 이제 저렴한 만큼 그에 따른 샐러리, 즉 임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비싼 주들에 비해서 싸지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생활비가 싼 곳이 아무래도 이런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조사에서는 이제 식료품 가격에도 가장 비싼 지역과 가장 싼 지역에서 거의 한 2,000달러, 뭐 대충 한 2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1,500달러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특히 이제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이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MIT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노동 연령 인구, 즉 이제 미국에서 한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현재 대도시들 중에서 그나마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더 싼 대도시들을 선호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도 그럴 것이, 이제 아무리 싸다고 또 시골로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게, 이제 시골이면
그만큼 집값도 싸고 이제 재산세 같은 세금도 싸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모든 게 전반적으로 싸겠지만 근데 또 시골로 가면 다양한 일자리나 다양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찾기가 쉽지 않겠죠.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런 시골들은 평균 소득이 이제 한참 떨어지고 해서 안 그래도 이제 큰 병원 같은 데는 가려면 막 2-3시간씩 차로 운전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제 그나마 요즘 시골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병원들의 적자들이 엄청 커지면서 이제 이런 시골들의 큰 병원들이 점차 이렇게 사업을 이제 철수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살게 되면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근데 대도시들을 비롯해 이제 물가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주거비가 이제 2배 이상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이런 노령층 등은 이제 굉장히 살기가 실제 더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텍사스주의 가장 큰 대도시 중에 하나인 달라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달라스 다운타운에 이런 다운타운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라고 하죠. 이제 완전 노인층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없는 젊은 층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미국에서 노인층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나이 들면 이제 자동차 운전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병원도 이렇게 자주 다니고 해야 하니까 이제 편의 시설이 가까운 콘도나 이런 조그마한 아파트 같은 곳에 이제 다운타운 같은 곳에 살면서 이제 더 이런 편의 시설에 좀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로케이션을 선호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직장하고 아무래도 더 가까운 곳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리모트 워크라고 이렇게 재택근무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더욱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도시화 현상이 더욱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몇 년 들어서 굉장히 심해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도 증가한 생활비들로 인해 투잡이라든지 아니면 파타임 잡, 사이드 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최근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 2025년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분을 낮췄다고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믿지 않아요. 미국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을 보기 좋게 다듬어서 내놓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가 상승률에 들어가는 뭐 CPI 수치 안에 어떤 항목은 빼고 어떤 항목은 집어넣고 이러면서 조정을 좀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치의 증가량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2년 단위로 했던 것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을 좀이라도 낮추게 보여서 금리 인상을 좀 더 많이 안 해도 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는 것 대신에 금리를 약간 더 인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이라도 적게 보여야지 더 이로운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치상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실제 물가 상승률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분을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적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이제 MBC 뉴스는 시니어 시민연맹 TSLC를 인용해서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이 2.63%로 전망된다고 최근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달 발표된 예상 인상률 2.57%와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시니어 시민연맹은 정기적으로 생활비 조정률을 반영해서 예산 인상률을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 연방사회보장국 SSA죠. 여기서는 이제 생활비 조정률 산정 시 7월에서 9월 도심 노동자 평균 소득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 등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를 토대로 매년 10월 달에 최종 생활비 조정률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사회보장국은 이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2024년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3.2% 인상했고, 이제 물가 인상이 이제 가팔랐던 이런 2023년도에는 8.7%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 이런 미국 시니어 시민연맹이 이제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4%가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서 푸드 스탬프 등을 찾았다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 이런 국가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소셜 연금만으로 이제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미국 은퇴자의 약 50%가, 즉 미국 인구의 노인층들 중에서 그 절반 정도가 이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 국가 정부 자체의 채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 재정이 이렇게 더욱 악화됨에 따라 이제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물가 인상에 맞춰 따박따박 이렇게 매년 올려주기는 해가 갈수록 매년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미국 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갈수록 더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이자 감당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를 물가 인상에 맞춰서 기존처럼 따박따박 매년 올려주기는 해가 갈수록 매년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미국 노년층이 갈수록 은퇴 연령이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이슈가 미국 전반적인 사회에 큰 문제로 분명히 떠오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